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 소식이죠.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나가게 되면서 토트넘은 남은 선수들로 일단은 선발을 꾸려서 이 번리와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 페드로 포로의 환상적인 골로 가까스로 골을 넣었는데, 이 페드로 포로의 골에 대한 소식, 그리고 에릭 다이어에 대한 이적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오늘 경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벤탄쿠르가 주장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언론이 비카리오라던가 벤 데이비스 등등의 선수들을 아마 주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벤탄쿠르가 일단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사실은 굉장히 답답한 양상이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이 페드로 포로의 골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굉장히 간단한 경기였는데, 이 장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드로 포로의 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약간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페드로 포로가 약간의 운이 따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운이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페드로 포로의 킥이 사실 좋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사실은 좀 아쉬운 순간들이 꽤 많이 있었죠. 페드로 포로가 어쨌건 세리머니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골을 넣었냐라고 하면은, 일단 상대 골키퍼가 이제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한 78분 무렵입니다. 경기 정규 시간이 한 10몇 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비수한테 패스를 한 건데, 동료한테 패스를 한 상황에서 페드로 포로가 재빨리 이거 알아채고 낚아채버립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끊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페드로 포로가 직접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로 포로가 약간 몰고 들어가다가 이거 직접 슈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른발로 슈팅을 날리는데, 야, 이게 끝내줬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이제 골망을 가르는 페드로 포로의 완벽한 슈팅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골키퍼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탑 코너로 빨려 들어가는 이 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완벽한 궤적의 슈팅이 들어갔습니다. 페드로 포로의 원더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오늘 경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유일한 골이 바로 이 페드로 포로의 골이었습니다. 번리는 후반 막판에 약간의 아쉬운 기회들이 있었지만 전혀 살리지 못했고, 그리고 토트넘은 전반 초반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페드로 포로의 원더골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걸 알고 계셨나요? 이 페드로 포로는 한순간에는 통계적으로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하고도 골을 못 넣은 선수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드로 포로가 26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하나의 골도 못 넣으면서, 야, 이거 너무 결정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팬들은 이제 곧 골 터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페드로 포로를 믿는 모습을 보였고, 누네즈가 더 못 넣지 않았냐, 혹은 호일룬보다 슈팅을 많이 했다고? 놀라운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호일룬이 골을 못 넣었을 때였죠. 최근에야 이제 첫 골을 기록하면서 막 포효를 했지만, 여하튼 페드로 포로도 한동안 이 골을 못 넣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선수 중 하나였는데, 드디어 1798분의 출전 시간에 FA컵 첫 경기에서 첫 골을 터뜨리게 되면서 이번 시즌 일단 첫 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물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여전히 이 골이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한두 번 터져주겠죠. 번리의 감독인 뱅산 콤파니 감독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가끔씩은 그냥 악수를 하면서 대단한 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좋은 골을 이제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 번리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EPL 팀들과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시즌 시작할 때는 차이가 너무 컸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 토트넘이 1.5군이기는 하지만 꽤 아쉬운 경기를 펼친 것에 대해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19위를 기록하고 있고, 최하위인 셰필드와 승점 2점 차이로 가까스로 19위에 위치해 있는데, 거의 강등 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여하튼 페드로 포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과거에 팀 셔우드가 페드로 포로의 첫 경기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So bad it's unbelievable. 안 믿길 정도로 못했다. 그러니까 포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한 것인데, 근데 페드로 포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모두가 자신의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의견을 갖는 건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제 언젠가 본인이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면서 오늘 이제 골을 넣었죠. 골을 넣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그렇게 비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이 팀 셔우드라는 걸 기억을 못 하고 있고,
하지만 팀 셔우드를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입을 닫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을 그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활약뿐이다 라고 알고 있는 페드로 포로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인상적인 그런 첫 골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증명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물론 페드로 포로는 수비적으로도 잘해주고 있죠. 수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에릭 다이어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점점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 여하튼 토트넘은 드라구신을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세세뇽과 반더벤이 돌아왔죠. 오늘 이제 세세뇽과 반더벤이 돌아오면서 일단은 뛸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세뇽은 오늘 직접 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부분은 오늘 경기에서 벤 데이비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토트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한 그런 소식 중에 하나인데 이 토트넘 이 수비들이 계속 이제 햄스트링에 다치는 이슈가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전술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역동적인 축구를 하는 리버풀이라던가 아니면 맨시티 같은 팀들도 뭐 굉장히 수비수들의 어떤 수비 뒷공간 수비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트넘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좀 슬픈 상황이고 사실은 오늘 벤 데이비스가 다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호이베르가 돌아와서 이제 공을 놓친 순간들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가 무리를 해서 태클해야 했던 순간들이 무려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햄스트링을 좀 다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벤 데이비스가 빠지더라도 이 다이어를 뛰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기자들은 데이비스가 빠졌는데 에릭 다이어를 잃을 수 있냐? 이렇게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단답으로 yes. 그래, 잃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릭 다이어가 어디 가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데이비스의 부상 상황에서 에릭 다이어가 빠져도 되느냐에 대해서 예스라고 이야기한 게 가장 큰 주목을 받긴 했지만 그 외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다이어가 일단 오늘 빠졌던 이유는 부상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어떤 이적 소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기자들이 에릭 다이어가 뭐 빠진 이유가 사실상 뭐 이적 때문인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냥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못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빠져도 되는 자원이냐는 질문 자체에는 데이비스가 부상이다 하더라도 빠져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각에서는 이것이 드라고신이 이제 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토트넘이 현재 새로운 계약을 드라고신에게 제시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무난히 승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를 제시할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데이비스가 일단 햄스트링에 다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혹시 이거 사회 실험 아니냐? 반더벤이랑 라고 드라고신이 왔으면 좋겠다. BD33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 한 명이 나가면은 한 명이 들어오고 이게 바로 이번 시즌 토트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뛸 선수가 없었을 때 로메로가 복귀했다가 로메로가 레드카드가 됐을 때 또 에메르송이 또 뛰다가 갑자기 또 벤데이비스가 나가니까 반더벤이 돌아오고 난리도 아닌 토트넘의 상황이죠. 네, 여튼 토트넘의 상황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1월 이적 시장도 일단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일단 이대심 잇몸으로 지금 이겨낸 토트넘의 FA컵 첫 경기 이것도 무척 유의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앞으로 손흥민 없는 토트넘이 어디까지 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이 브렌트포드랑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렇게 경기 결과로 보면은 좀 아쉽기는 한데 울버햄튼이 한 명 퇴장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 그런데 한 골을 만회한 거니까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고 나중에 울버햄튼의 홈경기로 이제 재경기를 치르게 되겠죠. 결국엔 1대0으로 비기면서 승리를 했고 풀럼은 요즘 유독 이 토너먼트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번리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FA컵 4라운드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한 경기이기는 했지만 페드로 포로의 환상적인 골이 터져준 게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에릭 다이어도 이제 간다고 하고 토트넘은 어쨌건 이 땔감들을 전부 처리하는 그런 처리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이적 시장에 토트넘은 필요한 영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쩌면 2월까지 길어질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부재에 대해서 이 토트넘이 잘 극복할 수 있을지 토트넘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bo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